강남의 한 카페, 오후 2시. 주섭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7년째 탐정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사람들의 배신, 거짓말, 그리고 무너지는 가정들. 핸드폰이 울렸다. 새로운 의뢰였다. 여보세요, 더레드 탐정입니다. 탐정님, 도와주세요.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아요. 서비는 메모장을 꺼내며 차분하게 물었다. 언제부터 의심하셨나요? 전화 너머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대 후반으로 들리는 목소리였다. 결혼 10년 차, 아이 둘.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절친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의심이었다. 결혼식 때 사회까지 봐준 친구예요. 그 친구 아내랑. 서비는 한숨을 쉬었다. 이런 케이스가 처음은 아니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불륜이 발생하기 쉬웠다.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핑계가 많았으니까. 일단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시죠. 내일 오후 2시 어떠세요? 다음 날, 의뢰인 박지영을 만났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과 그 친구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 환하게 웃고 있는 두 남자. 절친한 모습이었다. 집에서 자주 같이 술을 마셨어요. 4명이서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친구가 둘이 방에서 자는 걸 봤대요. 그 친구는 왜 말을 안 했나요? 가정이 깨질까봐 망설였대요. 그런데 제가 먼저 의심하는 눈치를 보이니까 그제서야 털어놓더라고요. 서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일주일 후, 서비는 대상자의 집 근처에 차를 세우고 대기했다. 오후 6시, 남편이 집을 나섰다. 직장 때문에 외출한다고 했다는데 방향이 이상했다. 회사와는 반대 방향이었다. 30분 후, 남편은 한적한 주택가의 카페에 도착했다. 그리고 10분 뒤, 그녀가 나타났다. 친구의 아내. 둘은 자연스럽게 포옹했고 손을 잡고 카페로 들어갔다. 서비는 카메라로 연속 촬영을 했다. 카페에서 2시간을 보낸 후 둘은 모텔로 향했다. 증거는 충분했다. 의뢰인에게 사진을 전달할 때 지영은 말없이 울었다.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는 것은 달랐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였어요. 제 결혼식 때 축가도 불러줬고.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서비는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없었다. 이미 수백 번도 넘게 본 장면이었으니까. 한 달 후 또 다른 의뢰가 들어왔다. 이번에는 남성 의뢰인이었다. 40대 초반, 공무원이었다. 아내가 신입 공무원과 바람을 피는 것 같습니다. 신입 공무원이요? 네. 같은 부서에 들어온 젊은 친구예요. 아내가 되게 잘해줬거든요. 부부 동반으로 집에 초대해서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의심하셨어요? 아내 행동이 이상해졌어요. 야근이 잦아지고 주말에도 일이 있다고 나가고. 그런데 회사에 전화해보니 야근한 적이 없대요. 조사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아내는 퇴근 후 그 신입 공무원을 만났다. 둘은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공사장 근처 한적한 곳으로 갔다. 차 안에서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며칠 후 둘은 모텔로 갔다. 서비는 모텔 출입 장면을 촬영했다. 의뢰인은 증거를 받아보고 분노했다. 우리 집에 초대해서 밥까지 먹였는데 어떻게 우리 아들뻘 되는 애랑. 그 신입 공무원도 기혼자였다. 선임의 배려로 집에 초대받아 부부 동반으로 식사까지 했던 사람. 은혜를 원수로 갚은 셈이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서비는 61세 남성의 불륜 조사를 맡았다. 의뢰인은 그의 아내, 58세 여성이었다. 남편이 승마를 배우는데 제자랑 바람을 피는 것 같아요. 제자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쳤던 애예요. 지금은 대학생이고요. 나이 차이가 무려 41살. 서비는 승마장에서 대기했다. 수업이 끝나고 두 사람은 함께 식당으로 갔다. 스킨십이 많았다. 연인처럼 보였다. 식사 후 둘은 호텔로 향했다. 서비는 호텔 출입 장면을 촬영했다. 할아버지 뻘 되는 남자와 대학생. 기괴한 조합이었다. 의뢰인은 증거를 받아보고 경악했다. 저 애를 고등학교 때부터 봤어요. 우리 딸처럼 생각했는데 계절이 바뀌었다. 겨울이 왔다. 서비는 또 다른 충격적인 케이스를 맡게 되었다. 의뢰인은 30대 초반 남성이었다. 아내가 동생과 바람을 피운다는 내용이었다. 처제요? 아내 동생이요? 네, 제 처제랑.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결혼 5년 차,
아이가 하나 있었다. 처제는 미혼이었고 자주 집에 놀러 왔다. 형부를 오빠처럼 따랐다. 처음에는 형부니까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핸드폰 메시지를 보게 됐어요. 명백한 불륜이었어요. 조사 결과 둘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다. 아내 몰래 가족이라는 핑계로 만남을 숨기기 쉬웠다. 처제 만난다고 하면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증거를 확보한 후 의뢰인은 두 사람을 직접 대면했다. 처제는 울면서 빌었고 아내는 충격에 빠졌다. 가정은 완전히 무너졌다. 봄이 왔다. 서빈의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탐정님, 남편이 여러 여자를 만나는 것 같아요. 의뢰인은 60대 여성 박영미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담담했다. 몇 명이나 되나요? 제가 아는 것만 3명이에요. 전부 20대 여자들이요. 남편은 공장을 운영했다. 거기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꼬셔서 관계를 맺었다. 오피스텔도 사주고 본국 가족에게 송금도 해주면서 40대 때도 50대 때도 지금 60대인데도 계속 젊은 여자만 만나요. 영미는 해탈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는 지쳤어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조사는 순조로웠다. 남편은 경계심이 없었다. 당당하게 여자들을 만났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영미는 증거를 받아보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재산 분할도 최대한 받아냈다. 30년 참았던 결혼 생활이 끝났다. 여름이 되었다. 서빈은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를 맡게 되었다. 의뢰인은 30대 중반 남성 최민우였다. 그에게는 3살짜리 아이가 있었다.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아이를 두고요. 언제요? 일주일 전이요. 아무 말도 없이 짐만 싸서 친정 엄마랑 나갔어요. 민우는 울먹였다. 아내는 대학생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민우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아내는 아이를 방패로 썼다. 돌아가고 싶으면 소송을 취하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아이가 엄마를 찾아요. 매일 울어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민우는 결국 소송을 취하했다. 아내는 돌아왔다. 하지만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다. 민우는 아이를 위해 참기로 했다. 서빈은 그 사건 이후 며칠간 우울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이혼해야 마땅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가을이 왔다. 서빈의 동료 탐정 우민호가 흥미로운 케이스를 전해줬다. 형, 이번 사건 진짜 대박이야. 뭔데? 남자가 5명 여자 만나고 있어. 5명. 응. 동시에 의뢰인은 60대 여성이었다. 남편은 한 달에 집에 2~3번만 들어왔다. 나머지 시간은 밖에서 여자들과 보냈다. 민호는 한 달간 조사했다. 남편은 요일별로 다른 여자를 만났다. 월요일은 A, 화요일은 B, 수요일은 C. 체계적이었다. 의뢰인이 복수하고 싶어 해. 어떻게? 5명 여자를 한자리에 모으고 싶대. 한 달 후 계획이 실행되었다. 의뢰인은 5명 여자 중 4명을 커피숍으로 불렀다. 그리고 남편도 불렀다. 남편이 커피숍에 도착했을 때 4명의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들도 서로의 존재를 몰랐다. 이게 무슨... 남편은 도망치려 했지만 의뢰인이 붙잡았다. 커피숍에서 난리가 났다. 여자들은 분노했고 남편은 변명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이혼했다.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았다. 민호는 그 사건을 가장 통쾌한 케이스로 기억했다. 겨울이 다시 왔다. 연말이 다가왔다. 서빈은 사무실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올해도 수십 건의 불륜 조사를 했다. 성공한 것도 있었고 안타깝게 끝난 것도 있었다.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다. 6개월 전 의뢰인이었던 지영에게서였다. 탐정님, 이혼 잘 마무리됐어요. 아이들이랑 잘 살고 있어요. 덕분에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해요. 서빈은 미소 지었다.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가 가장 보람 있었다. 또 다른 문자가 왔다. 1년 전 의뢰인이었던 이경숙에게서였다. 탐정님, 저 오늘 운전면허 땄어요. 60살에 처음으로. 이제 제 차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경숙은 30년간 가정폭력과 외도에 시달리며 살았다. 서빈의 도움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이혼했다. 그리고 지금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서빈은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서울 거리는 하얗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새로운 의뢰였다. 여보세요. 더레드 탐정입니다. 탐정님. 남편이 직장 동료랑 바람을 피는 것 같아요. 서빈은 메모장을 꺼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이 일의 의미를. 단순히 불륜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을 돕는 것.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빈은 펜을 들고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모든 것을 덮어가고 있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민호도 비슷한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최근 가장 충격적인 케이스를 맡았다. 의뢰인은 40대 여성이었다. 통화 중 내내 울고만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한참을 울다가 그녀가 말했다. 제 남편이, 제 딸이랑. 민호는 숨이 막혔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일찍 들어갔는데 딸 방에서 둘이 옷을 벗고 있었어요. 최악이었다. 민호는 상담을 진행했지만 해결 방법이 쉽지 않았다. 딸은 오히려 엄마를 원망했다. 엄마가 그때 들어오지 않았으면 아빠와 나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을 텐데. 가스라이팅이었다. 딸은 아버지의 조종을 받고 있었다.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케이스가 들어왔다. 이번에는 사위와 장모의 불륜이었다. 의뢰인은 30대 여성 김수진이었다.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랑 둘이 외출을 자주 하셨어요. 처음엔 효자인 줄 알았죠. 그런데 차림새가 이상했어요. 너무 꾸며서 나가더라고요. 조사 결과 둘은 정기적으로 만나 식사를 하고 호텔에 갔다. 민호는 증거를 수집했고 수진에게 전달했다. 수진은 기절할 뻔했다. 가장 믿었던 남편과 어머니의 배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민호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술을 마셨다. 7년간 이 일을 했지만 여전히 적응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특히 가족 간의 분류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또 다른 의뢰 전화를 받았다. 형수와 남동생이 바람을 피고 있어요. 또 가족이었다. 의뢰인은 40대 남성이었다. 그의 아내와 남동생이 불륜 관계였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어요. 제 아내도 제 동생 아내도 4명이 친하게 지냈죠. 그런데 조사 결과 형수와 남동생은 1년 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증거를 받아본 의뢰인은 충격에 빠졌다. 형으로서, 남편으로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는 이혼을 선택했다. 그리고 동생과는 절연했다. 연말이 다가왔다. 민호와 서빈은 함께 술을 마셨다. 형, 올해도 참 많은 일이 있었네. 그러게. 내년에는 좀 덜했으면 좋겠는데. 불륜은 안 줄어들 거야. 오히려 늘어날 걸. 둘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도 보람은 있잖아. 의뢰인들이 새 삶을 사는 모습 볼 때. 맞아. 그게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지.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하얀 눈이 거리를 덮어가고 있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었다.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다. 1년 전 의뢰인에게서 온 문자였다. 탐정님, 저 재혼했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아이들도 좋아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는 미소 지었다. 서빈도 비슷한 문자를 받았는지 웃고 있었다. 새해에도 열심히 하자. 응.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을 돕는 거니까. 둘은 잔을 부딪혔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이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서빈은 사무실에 출근했다. 책상 위에 명함이 한 장 놓여 있었다. 새로운 의뢰인이 방문했던 모양이었다. 메모가 함께 있었다. 탐정님, 급한 일이에요. 연락 주세요. 서빈은 핸드폰을 들었다.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더레드 탐정입니다. 탐정님, 기다렸어요. 제 남편이.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서빈은 메모장을 펼치며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이 일은 끝이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누군가에게는 이 일이 희망이었으니까. 진실을 밝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일. 서빈은 펜을 들고 기록하기 시작했다. 오늘도, 내일도 그는 이 일을 계속할 것이다.
무너진 가정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